지난 2019년 7남매를 둔 한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1,000평이 넘는 땅과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였는데요. 이때 둘째 아들이 한 동영상을 근거로 자신의 부동산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 두 아들에게는 땅을 상속하고 딸들에게는 2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직접 말한 동영상이었는데요. 결국 형제 간의 법정 다툼이 벌어졌고 3번의 재판 동안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과연 법원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자, 재력가인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7남매 간의 재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이 아버지는 지난 2019년 5월에 사망했고요. 7남매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경남에만 2,000평에 육박하는 땅과 건물을 소유한 그야말로 재력가였습니다. 아내도 살아 있었던 만큼 자녀들과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런 찰나에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한 동영상을 내밉니다. 이 영상은 아버지가 숨지기 1년 전 2018년 1월에 찍은 거였고요. 재산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아버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면서 내 땅과 건물은 두 아들에게만 나눠준다. 딸들은 장남으로부터 2천만 원씩만 받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영상을 촬영하는 아버지 옆에는 둘째 아들이 같이 있었고요.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는 그럼 됐냐 이렇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영상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부동산 상속권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언 영상을 찍을 때 저걸 다른 형제들은 몰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저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런 영상을 처음 찍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더군다나 해외에 있었거든요. 해외에 있었는데 어떻게 저런 걸 찍었냐고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보니까 아버지는 매일같이 일기를 썼는데 일기장을 확인해 봤더니 2018년 1월 일기장에 둘째 아들이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나와 함께 지냈다는 취지로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해외에 살던 둘째 아들이 2017년 6월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7일부터 아버지와 이른바 유언 영상을 촬영한 후에 다음 날인 1월 8일 날 해외로 출국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들으신 것처럼 딸들이 제일 찬밥이죠. 언뜻 들으면 두 아들만 이제 이득을 본 건데 그런데 그것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제일 수지 맞은 건 차남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7남매 집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하고 땅이 얼마만큼이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건물하고 땅을 두 아들이 나눠 갔지만 큰아들은 딸들이 2천만 원씩을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니까 1억 원을 장남은 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고 그럼 차남은 그런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차남만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어머니와 7남매 모두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가졌다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둘째 아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또 다른 반전을 맞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까 들으셨죠? 그럼 됐나? 네, 일단 1심에서 차남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 차남은요, 이 영상이 유언이 무효인 건 알겠다. 하지만 사인 증여로는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인 증여라는 건요, 증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고인 사망시로 하겠다라는 일종의 증여 계약입니다. 이걸 두고 2심에서는요, 이거 차남이 이 영상 직접 찍었고 또 영상 속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보면서 그럼 됐나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묻지 않냐.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게 맞다. 그러니까 일종의 증여 계약이 있었던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근데 참 두 아들 낳았고 딸들도 뭐가 됐든 터무니없이 적지만 2천만 원씩 받는단 말이죠. 자, 그럼 그 고인의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누군가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가장 큰 몫으로 상속을 받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머니께서는 또 고령이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상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 2심 결과에 따르면 결국에는 어머니는 하나도 못 받아요. 1심 때는 그래도 7남매, 7자녀의 일정 부분을 해서 17분의 3의 재산은 받으셨는데 2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머니께서는 무슨 혼자서 이거를 다 처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7남매가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한테 의지해서 이거를 상의할 수도 없어요. 마음도 편치 않으시고 경제적인 상황도 좀 편치 않으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차남의 완승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세 번째 반전을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또 뒤집어졌어요. 네, 아까 전에 2심에서는 의사합치 됐다라고 봤던 그럼 됐나라고 묻는 그 부분이요. 대법원에서는
이거 인정 안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의사 합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건데 아버지는 그럼 됐나라고 자문한 것뿐이지 이걸 둘째 아들에게 물어본 거라고 보기 힘들다고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증여 관련해서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대법원은요, 차남이 동석해서 영상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고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건 아버지 의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자리에 없던 나머지 형제에게 불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유언의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인증여로 보긴 어렵다는 거고요. 결국 차남은 기존대로 이 아버지의 법정 상속분만을 받게 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방금 저 고인이 동영상으로 남긴 저 영상이 진짜 뭐랄까 사인 증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아버님은 유언을 한다라고 저 영상을 남겼는데 대한민국의 민법은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됩니다. 저건 영상이 아니라 법상으로 녹음해야 한 유언이 되는 건데 그 녹음해야 한 유언의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이거는 그러면 적어도 둘째 아들에게 증여해 준 건 되겠네요라고 얘기했는데 대법원에서 보니까 아니야, 증여를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님은 유언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유언이 효력이 없다고 그렇다 바로 증여가 효력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유언도 안 되고 증여도 안 된다고 한 거고요. 앵커가 물어본 것처럼 증여로 하려면 증여의 효력이란 건 사실은 나는 뭐 다른 자녀들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아버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건물 땅은 두 아들이 나눠갖고 딸들에게는 장남이 2천만 원씩 줘라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저런 게 아니라 딱 집어서 나는 내가 사망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A는 차남에게 준다. 차남 알겠지? 그럼 차남도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정도까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차남에게 줬다고 할지라도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일방적으로 다 몰아주잖아요. 그럼 또 다툼의 여지는 생깁니다만 어쨌든 그런 증여의 의사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유언은 유언한 것 같은데 유언의 요건이 안 갖춰서 효력이 없고 증여는 이거 유언하신 거지 증여가 아닌데요라고 본 겁니다. 둘 다 없어진 겁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면 뭘 그렇게 이제 자식들 재산 나눠주시는데 차등을 두셨을까? 그냥 골고루 잘 원만하게 나눠주셨으면은 이렇게 사건 반장에서 소개도 안 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됐을 텐데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